조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미국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플루토늄 피트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남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가자지구 재건을 돕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휴전 4일차인 오늘 11명을 추가로 석방해 총 50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총 150명의 석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오늘 장중 온스당 2010달러를 넘어서면서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태국의 한 결혼 피로 현장에서 신랑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부와 장모도 포함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유통업계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올해 사이버 먼데이 쇼핑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성역 도시를 표방하면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대거 수용한 시카고시가 계속되는 절도 행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머스크의 이스라엘 방문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확실한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와의 1대1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13개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조사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는 뉴욕타임즈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서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하락은 대부분 유권자들이 그를 버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의 점유율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애리조나주에서는 8%포인트, 미시건주에서는 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은 젊은 유권자 이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유권자를 바이든과 트럼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무소속 및 제3당 후보의 증가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NBC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35살 미만 유권자 중 트럼프는 46% 대 42%로 바이든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모닝 컨설트, 팍스뉴스,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에서 18살에서 34살 유권자 사이에 바이든은 한 자릿수 차이로 트럼프보다 앞섰지만 전체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진보적인 젊은 유권자들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젊은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내년에 여전히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인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538의 평균치 집계에 따르면 이달 초 바이든의 지지율은 38%로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Real Clear Politics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의 전체 평균은 지난주에 47%를 넘어섰는데 이는 2020년 득표율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과반을 차지한 여론조사에는 부동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부동층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50%대 46%로 앞선 것으로 나타난 팍스뉴스 여론조사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합주에서는 약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캠페인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 컨설트와 블룸버그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7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6개 주에서 바이든을 앞서고 있으며 뉴욕타임즈 시에나 여론조사에서는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서 실시된 노블 프레딕티브 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8%포인트, 미시간주에서 실시된 에픽 MRA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5%포인트 앞서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승리했던 이들 주요 2개 주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미국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볼링공 크기의 핵무기 끝부분인 플루토늄 피트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심장부에 핵무기 사일로를 숨기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적들에게 사실상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자들은 이 잡지 12월호에 왜 국가의 빵 바구니에 나를 발로 차라는 1,000억 달러짜리 사인을 심는 것일까라고 썼습니다. 이 사설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진정한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핵탄두 1개를 더 추가하지 않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이 3,708개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억지력을 위해 비축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돼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기를 바라는 값비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는 1,770개이며 비축본이 1,938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월 걱정스러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광기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다코타에서 가진 집회 연설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핵무기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If I weren't elected president, you would have had a nuclear war guaranteed. If Hillary Clinton went in or Obama in some form, maybe the form would be Biden, you would have ended up in a nuclear war. We got along after the first month or two when it was rather tough. You remember? Little Rocket Man. And he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y desk. And I said, I have a red button too. Mine's bigger, better, and mine works a lot stronger than yours. And President Obama told me when we sat down, it's a sort of a ritual before you take office, I sat down, I said, so what's the biggest problem? He said, biggest problem is North Korea. I mean, he really felt we were going to end up in a nuclear war. I said, have you called them? You know, rather than losing millions of people, have you called them? And he didn't say yes. And I said, well, maybe somebody should have to call.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2018년 미국 국가핵안보국은 연간 8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그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2020년에는 취소됐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비축량의 대부분은 포괄적인 보수 없이 노후화됐다면서 핵 위험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부분적인 보수 전략은 더 이상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무기와 새로운 무기에 대한 모든 비용과 일회용 핵 폐기물은 공공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핵물리학자인 프랭크 본 히펠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냉전이 끝났을 때 핵무기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전략공군사령부 장교가 우리가 활주로에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활주로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펠 교수는 핵전쟁은 확률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핵전쟁을 겪은 지 80년 한평생이 지났다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살인에 가담하도록 설득하는 선전을 멈추는 것이 한 가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라이브 온라인 채팅에서 하마스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듣고 머스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머스크와의 라이브 채팅에서 과거 독일과 일본이 1930년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는 점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급진주의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하고 가자 지구를 비무장하게 한 뒤 급진주의를 제거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가자를 재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머스크는 나도 돕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늘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콘텐츠와 관련해 비난을 받고 있는 머스크는 월요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지난달 하마스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키부츠를 둘러보고 최고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머스크와 네타냐후는 10월 7일 하마스 무장 세력이 습격한 크바 아잘 키부츠를 둘러봤습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바디캠, CCTV 및 기타 소스에서 수집한 10월 7일 공격 장면 일부를 머스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편 숄로모 카르이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오늘 새벽 X를 통해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이 장관은 또 월요일 이 중요한 합의의 결과로 스타링크 위성은 가자 지구를 포함한 이스라엘에서 오직 이스라엘 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경합지에서 모두 승리해야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만친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화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거 예측 사이트인 270트윈과 언론 등에 따르면 전체 100곳의 상원 의석 가운데 34곳에서 내년 11월 5일 대선과 같이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34석 가운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20곳, 공화당은 11곳, 무소속은 3곳입니다. 270트윈은 이 가운데 몬태나, 애리조나, 오하이오 3곳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은 31석 중에 민주당 우위는 19석, 공화당은 12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이 전국민 건강보험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케어는 통제 불능인데다 좋은 의료 서비스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사실상 1호 과제로 삼았으나 실패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원에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포함해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하면서 입법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64%가 오바마 케어 유지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2%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에서 공화당 응답자 가운데서도 32%가 오바마 케어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발언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르 무사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잃고 전국의 노인과 가족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마한 비용에 직면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휴전 4일 차인 27일 인질 11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슬람권의 적십자사인 적신월사가 인질 11명의 신병을 하마스로부터 넘겨받아 자국 영토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귀환한 11명의 납치 피해자의 신병을 군과 신베트가 인계받았다며 우리는 1차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자 지구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인 인질에 프랑스 국적자 3명, 독일 국적자 2명, 아르헨티나 국적자 6명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합의에 따라 휴전 첫날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이스라엘 인질 총 50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도 전날까지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을 석방했으며 이날 33명을 추가로 풀어주면 약속했던 150명 석방이 마무리됩니다. 나흘간의 첫 일시 휴전 종료를 앞둔 이날 양측은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휴전은 30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제금값이 27일 장중 온스당 2,010달러를 넘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에 전장 대비 17.39달러 오른 온스당 2,018.21달러로 지난 5월 16일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펀드 스트레스는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금값 상승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장의 인식 확대 및 그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과 내년 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각각 97.0%, 87.0%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태국의 한 결혼 피로 현장에서 신랑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27일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1시 25분 북동부 나콘 나찰시마주 왕남키에오 지역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전통 혼례를 마치고 집에서 가족, 친지들과 피로연을 하던 신랑 차뚜룽 숙숙이 차에서 권총을 가져와 15세 연상의 신부와 장모, 또 처제를 살해했습니다. 또 손님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까지 이날 총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전직 군인인 범인은 수년 전 근무 중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아세안 장애인 게임에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다 신부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득템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6일 소매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사이버 먼데이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일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스틱스는 사이버 먼데이 기간 미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5.4% 늘어난 120억 달러로 미국 전자상거래 쇼핑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업체 세일스포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매업체들은 미국 내 판매 가격을 30%가량 할인했고 미국 내에서 164억 달러, 전 세계에서 709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세일스포스는 사이버 먼데이에서도 평균 30%가량의 할인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고객들이 결정을 미루고 기다리다 보면 원하던 물건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역도시를 표방하며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를 대거 수용할 시카고시가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 위협,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가뜩이나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카고 시내와 인근 교외 도시의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잇따르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 교외 지역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은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2명을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낮 12시 40분께 듀페이지 카운티 관할 오크브룩의 유명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에서 770.50달러 상당의 상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인근 엘름허스트의 백화점 체인 콜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3명이 500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시카고 17지구 경찰서 인근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커플이 북부 교외 도시 디어필드의 소품점 하비라비에서 100여 점이 넘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900달러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작년 8월 이후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수는 2만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난민 출신들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셨을 것 같고 좀 편안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희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역시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남을 가졌고요. 오늘 아침에는 X죠. 과거 트위터였던 X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채팅하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생방송 대화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것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마스를 팔레스타인과 동일시하는 부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한, 좀 지혜로운 부분이 요점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분리시킬 수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민족주의자들은 그 민족에서는 영웅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하마스, 헤즈볼라 마찬가지인데요. ISIS도 그렇고 테러리스트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인질로 잡아가고 못된 짓들을 하죠, 말 그대로. 그걸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라든가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이죠. 지금 하마스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X에 올려져 있는 네타냐후 총리와 머스크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그 입장이 전달이 돼줍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이브 온라인 채팅에서 하마스를 파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머스크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것을 민족적으로 이야기해서 파괴해야 된다, 혹은 이런 이야기,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근절,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타냐후는 머스크와의 라이브 채팅에서 과거 독일과 일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귀에는 이 이야기가 아주 쏙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1930년대 일본과 독일의 모습을 보자 이거죠. 민족주의, 강한 민족주의가 이 국가를 쥐흔들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독일에서의 나치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극우 운동이나 지나친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성 같은 것들을 자긍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건전한 정도로, 왜냐하면 자긍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나친 거는요, 지금 나치주의처럼 다른 민족 자체를 그냥 말살해버리겠다, 혹은 다른 민족을 우습게 보는, 자기네들이 워낙 우월하다 보니까 이게 백인 우월주의하고 사실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래서 급진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우파가 지나치게 극우 성향이 되면은, 극우 성향이 되면, 그리고 민족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큰 민족주의가 되면 백인 우월주의와 같은 잘못된 파시즘 형태의 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는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왔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 틀렸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는 아니거든요. 트럼프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들, 행동하는 것들, 대화하는 것들, 친구들 쭉 보면은 얼마든지 많은 유색인종들과 친분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소식에 사람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잠깐 곁다리로 좀 해드리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 당시로서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들로서는 이 사람들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지구상에서 말살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일본에는 핵폭탄이 2개나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폭탄 피해가 발생한 곳인데, 근데 바로 이러한 민족이었는데 이들도 변했다라는 겁니다. 핵심 사항은 그겁니다. 이들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관리 감독 하에서 변했다라는 겁니다. 유엔이 관리 감독하고 미국이 관리 감독하면서 일본도 독일도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과 일본은 어떤 나라가 됐느냐? 전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뒤바꿈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자지구도 변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인들도 변할 수 있다라고 네타냐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급진주의자들을 축출해내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급진주의하고 거리를 두는 국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저희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을 맺는데
나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슬람권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급진주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 이런 걸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슬람 국가도 정상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해주고 형제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급진주의하고는 결을 좀 다르게 한다. 이 급진주의자들, 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들이 테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가자 지구에 먼저 비무기화, 비무장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비무장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거기에서 하마스 같은 테러리스트들, 급진주의자들을 축출해내는 것,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는 팔레스타인을 재건하는,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자유진영들이 다 동참해서 이 일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독일의 지금 현직 총리로 있는 숄츠 총리가 하마스를 신나치다, 새로운 나치다, 뉴 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숄츠가 그렇게 얘기했다. 독일의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문명 세계는 연합해서 이 야만주의 테러 단체를 물리쳐야 한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 테러 단체들, 뭐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아이시스든 이들은 야만주의, 버버리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만적인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시빌라이즈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라면 다 같이 연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야만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들은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제거해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타냐후를 믿을 수 있느냐.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그냥 미국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집에 조용히 있게 했다.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과거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니까 싹 입장 바꿔가지고 또 바이든 막 친하게 지내는 이런 식으로 배신자 모습도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그 자잘한 이야기들 말고요. 실질적으로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명분, 그 명분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마스를 제거하는 작전을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은 분명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된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마스가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휴전하자 그래서 휴전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충돌이 없게끔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것을 깨고 사전에 선포도 없이 그냥 곧바로 기습 공격을 벌였던 것은 하마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4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수백 명의 인질을 잡아가 지금도 인질 협상을 하고 있는, 언론들은 지금도 인질 협상 이야기하게 되면 하마스 쪽에서 풀어준 사람이 50명이다 뭐 이런 보도를 자꾸 내려, 오늘 몇 명 풀어줬다, 오늘 몇 명 풀어줬다, 이 얘기는 하마스 쪽에서 인질 풀어준 것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죠. 제목에는 항상 그렇게 답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 안에는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을 몇 명 풀어줬다. 3배 풀어줍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러니까 하마스에서 1명 풀어주면, 인질 1명 풀어주면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포로 3명을 풀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풀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 중간에 슬쩍 집어넣고 기사 제목에다가는 하마스가 인질을 몇 명 풀어줬다, 이것만 크게 제목으로 뽑아내는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다.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뉴스맥스하고 오늘 인터뷰한 분이 있는데요. 전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을 지냈던 릭 그레넬, 전에 독일의 미국 대사로 독일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했었고 독일 대사도 했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릭 그레넬은 한때 대통령 후보감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그레넬이 뉴스맥스에 출연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 지금 표적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좌익 언론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최근에 머스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거짓말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들이 거짓말을 확산하고 있고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이게 그레넬이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 좌익 언론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짓말한다, 뭐 가짜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짜뉴스 논란은 좌측에서도 우파 언론 가지고 계속 가짜뉴스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짜뉴스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왼쪽 언론이 잘못한 건지 오른쪽 언론이 잘못한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은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오히려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형 언론사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냥 거르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레넬이 오늘 뉴스맥스에서 한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는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그 좌파 언론들로부터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자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유대주의 컨텐츠들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X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대형 광고주 붙여가지고 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미디어 메러스라는 이 좌파 단체에서 그러한 보도를 내놓았죠. 그리고 나니까 IBM이니 뭐 디즈니니 뭐 이런 여러 대형 회사들이 우리 X에다 광고 안 할게요. 그리고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공격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처음 받는 게 아니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일입니다. 뭐 낙태와 관련해가지고 좀 낙태를 어렵게 하는 불법으로 만드는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면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보이콧하겠다고 덤벼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책이라든가 보수주의적인 어떠한 행동들이나 움직임들이 보여질 때 그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들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닌데요.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 왔던 사람들이 바로 언론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언론사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반유대주의 인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퍼부었었고 최근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극에 달했죠. 지난 11월 이번 한 1주, 2주 전만 해도 계속해서 머스크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면서 반유대주의자인 것처럼 내비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머스크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대화하고 둘러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내용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를 반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보도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좌파 언론들이 머스크를 반유대주의자라고 비판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거짓말을 이어갈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